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라멘 국물에 사람 손목을 넣었다는 일본의 도시전설을 만들어낸 엽기적인 토막 살인사건. 라멘 업계 매출을 30%나 하락시키며 도쿄 내 라멘집을 거의 전멸시킬 뻔했던 손목라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라멘집에서 사람 손목으로 국물을 냈다는 미스스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언뜻 들으면 도시 괴담처럼 들리지만 놀랍게도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토막 살인 사건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죠. 1978년 9월 도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일본 지역 효고현과 오카야마현 야산에서 토막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조각난 남성의 머리와 몸통, 팔과 다리 등 대부분이 수거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양쪽 손목은 발견되지 않았죠. 시신은 30대의 젊은 남성이었으며 부검 결과 약 2개월 전 사망한 직후 부위별로 절단돼 야산에 뿌려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다행히도 등에 큼직한 천녀 문신이 새겨져 있었던 덕분에 피해자의 신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죠. 피해자는 도쿄 아라카와구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야쿠자 스미오시 연합회 산하에 있던 직계 조직의 간부 A씨였습니다. 참고로 일본 야쿠자들은 등, 어깨, 팔을 뒤덮는 전신 문신을 즐겨하는데 문신사에 따라 선의 흐름, 색 번짐, 그림의 조합 등 스타일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문신 자체가 고유한 서명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야쿠자는 신원도 알아보지 못하게 혹은 가족도 지인도 없이, 즉 단서도 없이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경찰은 문신 자체를 일종의 머그샷처럼 촬영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문신을 지문처럼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이전에 검거 당시 촬영해준 천녀 문신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죠. 피해자의 신분이 야쿠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의 간부였던 A씨가 다른 간부 B씨와 조직의 2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던 끝에 살해된 정황이 밝혀졌죠. A와 B는 나이도 한 살 차이로 비슷하고 조직 내 서열도 비슷해 평소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 조직의 인자 자리와 조직에서 운영하던 라멘 포장마차의 영업권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고 수세에 몰린 B가 부하들과 공모해 A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밤마다 차루마레라고 하는 나팔을 불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야간 라멘 포장마차가 서민들을 위한 야식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당시 A가 속한 조직을 비롯한 일본의 야쿠자들은 부수입원으로 라멘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활동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운영하는 라멘 포장마차가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장사가 잘 되자 수익을 둘러싸고 A씨와 B씨의 이권 다툼이 날로 격렬해진 것이죠. 그러던 중 B씨는 부하 조직원들 4명과 공모하여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 7월 5일 B씨 일당들은 A씨 집에 미리 숨어 있다가 A씨가 귀가하자마자 사방에서 튀어나와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죠. B씨는 범죄 행각을 감추기 위해 부하들에게 A씨의 시신을 토막내 먼 야산에 묻고 오라고 지시했고요. 부하들은 명령대로 도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일본 지역의 효고현과 오카야마현 일대 야산을 돌아다니며 시신의 머리, 몸통, 팔다리를 골고루 유기했습니다. 지문 때문에 A씨의 신원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손목은 야산에 버리지 못하고 도쿄로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신 수습 과정에서 양쪽 손목만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경찰은 마침 다른 사건의 용의자로 구속돼 있던 조직원 B씨에게 손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묵비권을 주장하다가 수사관들의 압박에 못 이겨 B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죠. 부하들이 신원이 밝혀질까봐 손목을 잘라서 가지고 돌아왔다. 두 손목을 처리하기가 영 곤란해서 고민하던 차에 부하 중 하나가 라멘 포장마차에 큰 육수 솥에 손목을 넣고 삶아버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원래 돼지뼈와 닭뼈를 모아 라멘 육수를 내니까 그 안에 손목을 섞자는 것이었다. 지문이 남아있는 손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한 B씨의 땅은 기괴한 발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돼지뼈와 닭뼈가 가득 담긴 포장마차 육수 솥에 A씨의 손목을 집어넣고 약 1시간 동안 고아냈죠. 시간이 흐르자 얇은 피부층이 뼈와 분리되면서 국물에 녹아들 정도로 물러졌습니다. 범인들은 푹 고안해 야들야들해진 손목뼈를 건져낸 후 망치로 두들겨 산산조각 냈고 닭뼈 등 다른 식재료와 함께 섞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죠. 이 진술을 들은 경찰은 끔찍한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의 손목을 넣어 끓인 그 육수로 만든 라멘을 판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이죠. B씨의 부하는 육수는 그냥 버렸으며 사건 당일엔 라멘을 한 그릇도 팔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야쿠자는 돈벌이에 누구보다 민감한 집단인데 애써 만든 육수를 폐기하고 장사를 포기했다는 말은 좀처럼 신뢰가 가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예상대로 손목을 넣은 육수를 실제 영업에 이용했던 정황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평소 도쿄
아라카와구 일대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했는데 사건 당일에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평소와 같이 골목골목을 누비며 라면을 파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들이밀자 B씨 일당은 포장마차를 끌고 다닌 것은 맞지만 라면은 단 한 그릇도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살인사건이 보도된 뒤라 뭐라 발표라도 해야 했기에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포장마차가 사건 당일 9시간 동안 거리를 돌아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호객용 차루매라도 불지 않았고 손님이 찾아와도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며 판매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가게를 임대해서 여는 것도 아니고 그날 장사를 안 할 거면 왜 돌아다녔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보도가 나간 직후 패닉에 빠진 도쿄 시민들의 신고와 문의 전화가 경찰에 빗발쳤죠.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라멘을 사 먹었는데 혹시 내가 먹은 라멘이 손목라멘이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시청 수사사과 측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토막내고 소채 끓인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도쿄 시민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되면서 야식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형성됐죠. 곧이어 소문은 퍼지고 퍼지면서 와전까지 되었고 라멘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야쿠자가 운영하는 라멘집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얼마 안가 전체 라멘 업계의 매출이 평소보다 30%가량 감소해버렸고요. 손목 라멘 논란은 1979년 9월 B씨 일당에 대한 재판이 열릴 때까지 1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주범 B씨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되었고 공범으로 가담한 다른 조직원 4명도 각각 8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사건은 잊혀져 갔지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손목 라멘에 대한 공포는 이미 깊게 각인된 상태였습니다. 기나긴 불황이 이어지자 라멘 업계는 경찰이 라멘 장사를 전멸시켰다며 반발까지 했죠. 경찰은 1979년 10월 4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해당 포장마차 라멘은 여러 정황상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손목 국물이 들어간 라멘을 먹은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사과의 발언을 사실상 철회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믿는 사람은 없었죠. 사건 자료를 살펴본 수사 전문가들도 손목으로 우려낸 라멘을 손님들에게 몰래 판매했을 것이며 한 그릇도 안 팔았다는 발표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은 손목 라멘은 단 한 그릇도 판매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시민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어느새 손목 라멘은 한편의 괴담으로 완성됐습니다. 그 라멘 포장마차에서 사람의 재료로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별한 재료를 쓰지 않는데도 유난히 맛있다고 소문이 났던 이유가 사실은 사람을 라멘 재료로 써서 그런 것이다. 애초에 야쿠자들이 음식 장사를 하는 것은 살해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포장마차 라멘을 먹다가 결코 닭이나 돼지고기로 보이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코기 부위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후 손목 라멘 이야기는 수십 년간 각종 괴담 모음집이나 무서운 이야기 소재로 언급되며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전설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공포 만화의 소재로 그려지거나 심야 라디오 방송의 단골 괴담으로도 재탕되며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소비되었죠. 2016년 한 라멘 체인점에서 손톱이 달린 사람 손가락이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언론들은 손목 라멘 사건을 끄집어내어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을 음식에 사용한 다른 국가의 유사 사건들도 함께 주목받았는데요. 그중 1985년 포르투갈령이던 마카오 이아우온 지역에 있던 중식점 8선 반점에서 발생한 인육 만두 사건은 손목 라멘과 나란히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 사례이죠. 사건의 전말 자체도 매우 유사합니다. 한 식당 업주가 돈 문제로 원한을 품고 경쟁자 1가족을 살해한 후 8시간에 걸쳐 시신을 절단하고 쓰레기 봉지에 담아 바다와 쓰레기통에 유기했습니다. 범인이 검거된 직후 범인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살과 뼈를 다지고 섞어 고기만두 속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았다는 소문이 돌았죠.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재판을 받던 범인이 사망하면서 소문은 한편의 도시 괴담처럼 굳어지게 되었고요. 실화와 풍문이 섞여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소문인지 구별할 수 없게 돼버렸지만 내가 먹은 음식의 재료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원초적 공포를 자극하며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손목 라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